미월과세라든지 또 그 부당 행위 계산에 의한 우회 양도, 또 저가 양도, 고가 양수 등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계산 문제와 또 내용이 좀 어렵죠. 그런 부분들을 특례 규정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신고 납부 등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문제 9번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 9번에 이제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 되어 있죠. 옳은 것. 신고 납부. 자, 1항은 우리가 건물 신축해서 취득일로부터 3년 잘못되어 있죠. 5년 이내에 그래야 되죠. 5년 이내 양도를 하게 됩니다. 그럼 건물 신축해가지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해요. 이때 그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이나 또는 환산가액도 들어갑니다. 취득가액 내지는 환산가액이요. 취득가액이나 환산가액을 그러니까 감정가액이나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취득가액으로 한 감정가액이나 또는 환산가액에 100분의 3이 잘못됐죠.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 결정세액에다가 더 가산세로 부과해버리죠. 결정세금에다 5%를 세액에다 더해버립니다. 이를 우리가 환산가액 등에 따른 가산세라고 그래요. 환산가액 등. 왜 그러냐면 감정가액도 인정되기 때문에 환산가액 등에 따른 가산세라고 그러죠. 가산세. 자,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몇 년 이내 양도다? 5년 이내. 그리고 취득가액을 뭘로 적용했다? 감정가액이나 환산가액으로. 그러면 그 감정가액이나 환산가액이 얼마? 100분의 5를 우리가 가산세로 하게 된다. 여기는 3년 이내 틀렸고 100분의 3도 틀렸어요. 5년 이내 100분의 5에 이렇게 돼야 됩니다. 동그라 2번입니다. 자, 우리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가 수용됐다. 그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수용됐다. 그럼 양도소득세가 2천만 원을 초과됐다.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절대 물납을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 이것도 틀렸어. 지금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옳은 것. 1번도 틀렸고 2번도 틀렸어. 물납 가입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틀립니다. 절대 물납이 허용이 안 돼. 그리고 또 하나 3항입니다. 예정신고할 때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했다. 세금의 100분의 5를 세액공제 준다. 예정신고 납부 세액공제 폐지됐어요. 예정신고 납부 세액공제 없어요. 예정신고할 때 5% 뭐 세액공제 준다. 틀려. 세액공제 없다. 예정신고 세액공제 없다. 1, 2, 3번 다 틀렸다. 동문 4번입니다. 자, 예정신고 때 납부 세금이 1,500만 원이야. 1,500만 원이야. 그러면 세금의 100분의 50을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자, 1,500만 원은 1,000만 원 초과된 500만 원만 분납할 수 있어요. 500만 원을 그래야 돼. 1,000만 원 초과된 500만 원을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죠. 우리가 100분의 50 절반을 분할 납부하려면 예정신고 때 납부 세금이 2천만 원 초과라고 써줘야 돼. 2천만 원 초과로 주어져야 100분의 50을 50%를 우리가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거고 2천만 원 이하인 1,500만 원으로 주어졌잖아요. 이때는 1,000만 원 초과분인 500만 원만 우리가 분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틀렸네요. 동그라 5번입니다. 법정 신고 기한까지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걸 우리가 무신고라고 그래. 근데 부정무신고는 제외되네. 부정무신고는 100분의 40이 가산세요. 다행히 부정무신고는 제외예요. 그럼 부정무신고를 제외한 신고서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 납부세금에 100분의 20을 곱해가지고 가산세로 하죠. 무신고, 일반직 무신고, 부정한 무신고는 제외한 일반직 무신고는 100분의 20이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게 작년 이거 33회 기출입니다. 이게 33회 시험의 기출이라고요. 어려워요. 해볼만해. 해볼만하는 거야. 해볼만합니다. 33회 때 어렵다라고 느낀 것은 이렇게 옳은 것은 이런 문제로 출제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아서 어려웠지 그렇게 내용상으로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옳은 것은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양도소득세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 되어 있다. 옳은 거, 양도소득세 옳은 거. 1항 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했다. 외국의 토지, 외국 토지 양도했다. 양도일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에 무려 10년간이나 주소를 둔 사람이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5년 이상 주소를 뒀네. 10년이나 주소를 둔 사람이네. 이 사람은 국외 토지를 양도했으면 우리나라에서 양도소득세 애정신고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10년이나 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외국에 토지를 팔게 됐다면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 몇 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 지금? 그냥 4자요, 3자요, 2자요? 4자라면 나랑 똑같다는 거네. 자, 하여튼 우리나라에 계속적으로 5년 이상만 주소나 거소를 댄 사람은 국내 토지를 팔든 외국에서 토지 등을 팔든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돼요. 1번이 정답이에요. 근데 2번은 왜 틀렸냐? 비거주자가 국외 토지는 납세 의무가 없다 그래야 돼. 비거주자는 국내 토지만 납세 의무가 있는 거예요. 비거주자 외국 토지, 비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판 거 우리나라에서 납세 의무가 없다요. 여러분 비거주자가 자기 나라 외국에서 토지를 판 것을 우리나라에서 부과할 수는 없는 거지. 비거주자는 국내 것만 그래야 돼. 비거주자는 국내 것만 적용해. 국내 것만 과세다. 비거주자는 국내 것만 팔아야 돼. 그래야 과세된다. 동네 사망은 이제 거주자가 국내 상가 건물을 양도했다. 그럴 때 거주자의 주소지하고 상가 건물의 소지가 달라. 상가 건물의 소재지에서 아니요. 거주자의 주소지가 납세집니다. 양도한 그 사람의 거주자의 주소지로 가야 돼. 주소지가 돼야 되지. 동그라미 4번입니다.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했다. 비거주자가 국내 걸 팔면 납세 의무가 있어. 비거주자의 외국의 주소지요. 여러분 비거주자 그 사람의 그 나라 외국의 주소지요. 우리나라가 외국의 주소지까지 가서 세금 받아와야 돼.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가야 되죠. 원칙은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의 사업장 소재지요.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없으면 우리나라에서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인데 너무 복잡해. 그냥 국내 사업장 소재지까지만 하면 돼. 국내 사업장 소재지까지만 하면 된다. 그래서 옳은 것은 일단 1번이고 5번 지문은 어디 틀렸는지 볼게요. 국외주택을 양도했다.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간 국내 주소를 두었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 틀리네요. 국외부동산은 장기보유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외부동산은 장기보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5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몇 번만 옳은 거다고요? 1번만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자, 갑이 등기된 국내 소재 공장 건물을 양도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확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등기돼 있다는 말 사실 중에 등기돼 있다. 국내지 건물을 판 거죠. 예정신고 확정신고. 자, 옳은 것 그랬네 이것도. 자, 1항 2023년 3월 15일에 양도했다. 예정신고는 6월 15일까지 다 틀렸다. 이거 일반적인 매매란 말이야. 일반적인 양도요. 일반적인 매매 양도요. 그러면 부담부적인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3월 15일에 양도했으면 그러면 예정신고는 5월 31일까지 그래야 돼. 5월 30일까지 3월달 양도일이 속하는 3월달의 말일에서 2개월 이내인 5월 31일까지 그래야 돼. 6월 15일 틀렸고 또는 2번 예정신고 때 10% 세액공제 해준다. 가입표 틀려. 세액공제 없다니까. 이명박 정권 때 없앴다니까. 예정신고 납부 세액공제 없다. 이렇게 없애가지고 없다가 바뀌어버렸죠. 그래가지고 문제가 더 잘 내더라고요. 참 희한해. 예정신고 납부 세액공제 혜택을 줬다가 없앤 후에는 더 시험을 잘 내더라고요. 동네 3번입니다. 예정신고 관련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됐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신고 때 다시 부과돼? 다시 부과된다. 가입표. 예정신고 때 무신고 가산세 부과된 것은 확정신고 때는 중복하여 다시 가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4번 예정신고 납부할 때도 납부세금은 양도차익에서 예정신고할 때도 장기부위도 빼고 기본공제도 뺀 과세표준에다 세율을 곱해서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하죠. 예정신고 때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도 빼고 기본공제를 뺀 금액. 자, 장기보유와 기본공제를 한 금액을 여기까지를 우리가 과세표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장기보유도 하고 기본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되는 거니까 4번이 옳은 거지. 꼭 예정신고 때도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와 기봉제 뺀다. 이 말 이거 중요해요. 거기다 세율 곱해준다. 이거. 거기다 세율 곱해준다. 4번이 옳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우항 지문은 왜 틀렸냐? 확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까지 맞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0일까지 확정신고 기한이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4번만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입니다. 12번. 자, 하도 많이 나왔네. 이거 예정신고. 예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이런 것을 모두 골라라 이거야. 기억,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예정신고 해야 된다. 맞죠? 이건 옳은 거야. 이건 옳은 거야. 옳은 거야. 옳은 거다.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생긴 사람도 예정신고 대상이야. 니은 부동산을 양도에 있다.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 1로부터 2개월. 니은은 틀렸어. 양도 1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그래야 돼. 양도 1로부터 2개월 그러면 안 되지. 그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그래야 돼. 양도 1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그래야 돼. 틀렸습니다. 니은 하나 틀린 거 나왔다. 그 다음에 예정신고 때 1,800만 원이다. 그럼 2천만 원 이하지. 2천만 원 이하지. 그러면 800만 원을 최대 분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1,800만 원이면 2천만 원 이하니까 1,000만 원 초과된 800만 원을 2개월 내에 분납할 수 있는 것이지 절반 900만 원까지 분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2천만 원 이하이면 무조건 1천만 원 초과된 800만 원만 분납할 수 있는 거지. 900만 원 틀렸어. 디귿도 틀렸어요. 틀린 건 니은 디귿 나왔네. 기억은 옳은 거고. 그 다음에 다음 리을 지문. 부담부증에는 그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서 제출해야 되죠? 부담부증이잖아. 그럼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리을은 맞아. 리을은 맞아. 그러면 지금 기억과 리을이 옳은 거고 틀린 것은 그랬지. 그러면 니은 디귿. 그렇지 않나요? 옳지 않은 것은 니은 디귿이죠? 좋은 문제입니다. 다. 나중에 시험 볼 때 보세요. 딱 세법 딱 받아들이면 엄청 기분이 좋을 거야. 기분이 좋아. 들어봤던 내용이. 근데 기분이 딱 좋은데 두 개가 헷갈려. 3번하고 5번하고 두 개가 헷갈려. 세 개는 확실히 틀렸는데 두 개가 헷갈리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없애려면 연습을 많이 해줘야 돼요. 이렇게 많이 풀어봐야 돼요. 자, 그리고 문제 13번입니다. 문제 13번은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갑이 2023년 5월 15일에 토지를 양도했다. 5월 달에 양도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5월 달에.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1,500만 원이요. 2천만 원 이하야. 그러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 틀린 것으로 찾아야 돼. 틀린 것. 자, 1항 5월 달에 팔았어. 그러면 예정신고 그 5월 달 양도일이 속하는 5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 7월 말까지 납세지 세무서장한테 예정신고 돼야 되죠? 5월 달에 팔았으니까 7월 달 말까지 토지잖아. 토지니까 부동산이지. 그러니까 7월 말까지 예정신고지. 5월 달에 팔았어? 맞아. 동그라미 2번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버렸다. 그럼 확정신고 하게 되면 예정신고 때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틀렸네. 2번이네. 자, 여기 예정신고하지 않았다. 확정신고하면 이렇게 써줘야 돼. 예정신고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라고 그래. 무신고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그래야 돼. 100분의 50을 받는다? 감면한다. 예정신고 안 했다. 그럼 확정신고 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가산세는 부과해 주는데 예정신고 때 무신고 가산세 절반 100분의 50을 감면 깎아준다 이 말이에요. 100분의 50 가산세를 깎아준다 그래야 돼. 감면해준다. 100분의 50을 감면해준다 그래야 돼.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 하게 되면 예정신고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를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그래야 돼. 2번이 틀렸습니다. 사망지문 예정신고 때 납부세금이 1,000만 원 초과되니까 분할납부 가능하죠. 1,500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1,000만 원 초과된 500만 원 분할납부 가능해. 동문 4번 예정신고 한 사람은 나중에 확정신고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맞아. 예정신고 이미 한 사람은 나중에 확정신고 안 해도 돼. 동그란 5항은 토지 등이 법률로 매수 수용되더라도 협의 매수 수용되더라도 물납은 정의할 수 없다. 맞아.
물납은 증여할 수 없다. 자, 법률에 의해서 협의 매수 수용되더라도 이 물납은 할 수 없다. 맞네. 예정신고한 사람은 확정신고 안 할 수도 있네. 그 다음에 1,5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초과분은 예정신고 때도 분할납할 수도 있네. 예? 맞죠? 5월 달에 팔았으니까 7월 말까지 예정신고해야 되는 거 맞네. 그 다음에 2번은 예정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확정신고하면 예정신고 때 무신고 가산세 100% 50을 감면해 줘야 돼. 가산세 부과되지 아니한다. 틀렸다 이거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이거지.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런 수준으로.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다음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징수와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징수 환급인데 이건 이제 그 33의 기출인데 33의 기출입니다. 이건 자주 내지 않으니까 자, 확인만 한번 해요. 자, 1항입니다. 1항. 이미 납부한, 이미 세금 낸 거, 확정신고 세금이 이미 낸 거, 이미 낸 것이 세무서장이 결정된 세금을 초과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 낸 세금이 세무서장이 결정된 세금보다 내가 이미 낸 것이 더 많이 냈어. 그러면 환급받아야 돼? 추가 더 내야 돼? 그래, 환급받아야 돼. 환급받아야 돼. 그럼 이 환급받아야 될 세금은 다른 세금에다 충당할 수 있다 그래야 돼. 있다 그래야 돼. 환급받을 세금이 나면 다른 세금에다 메꿀 수 있어? 메꾼다는 것을 충당이라고 그래. 다른 세금에 충당할 수 없다. 틀려. 있다요.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야.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했단 말이야. 그런데 결정한 세금이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 세금을 초과해요. 그러면 여기는 환급해야 돼? 추가 납부해야 돼? 환급해야 되는가? 잘 읽어볼게요. 자, 과세표준과 세금을 결정경정할 때, 자,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총 결정세액이, 그래서 세무서장이 정한 총 세금이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 세금을 초과해. 누가 더 초과해? 세무서장이 결정한 세금이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 세금을 초과해요. 그럼 세무서장이 결정한 것이 더 많지? 그러면 추가돼야 돼? 환급받아야 돼? 추가돼야지. 추가돼야 되는 것은 이렇게 세무서장이 알려줘. 너 추가 더 내야 돼? 알린 날로부터 30일 이내 징수해. 정답은 2번이 옳은 거예요. 추가 납부 세금은 알린 날로부터 며칠 이내 징수다? 며칠 이내 징수다? 30일 이내 징수. 옳은 것은 2번이야. 옳은 것.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우리는 건물을 양도했다. 근데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을 양도로 보게 되죠. 그럼 채무액 양도로 보게 되는 것은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해야 된다. 틀려. 그렇지. 예정신고해야지. 달에 말일에서 3개월 이내. 예? 부담부증여잖아. 부담부증여는 달에 말일에서 몇 개월 이내 예정신고해야 돼?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그래야 돼. 3개월 이내에 그래야 돼. 3개월 이내 예정신고해야 되지 확정신고만 해야 된다. 틀려? 요 부담부증여도 채무액 양도로 보는 부분은 예정신고입니다. 달의 말일에서 몇 개월 이내 해야 된다? 3개월 이내. 달의 말일에서 3개월 이내 해야 됩니다. 3항 틀렸네요. 1항도 틀렸고 이제 2항이 옳은 거 나왔고 동그라미 4항 지문. 자, 양도소득세 납세무 확정은 신고에 의하지 않고 세무서장 결정이 간다. 신고로 확정이요. 신고로 확정이 원칙입니다. 양도소득세 세금은 신고로 확정. 예정신고도 포함돼. 예정신고도 포함돼가지고 신고로 확정되는 거요. 양도소득세는 신고는 세금이요. 예정신고도 포함해서 신고로 확정돼. 꼭 양도소득세 납세무 확정은 신고에 의해서 확정돼. 세금의 확정은 신고로 확정. 동그라미 5번입니다.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 세금이 이미 낸 것이 세무서장이 결정한 세금보다 초과해요. 이미 낸 것이 세무서장이 납부한 확정신고 세금이 세무서장이 결정된 세금보다 초과해요. 그러면 이미 낸 것이 더 많아? 세무서장이 확정한 것보다, 결정한 것보다. 환급받아야 돼? 추가 내야 돼? 환급받아야지. 그럼 환급받아야 될 것은 해당 지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환급하도록 돼 있어요. 며칠 이내 환급한다? 30일 이내. 조금 전에 추가로 내야 될 것은 며칠 이내 징수했어? 30일 이내 징수했어. 알린 날로부터 30일 이내 징수해. 그러면 환급받은 것은 이것도 며칠 이내 환급해줘야 돼? 30일 이내 환급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불평등이지. 낼 것은 30일 안에 징수하고 환급된 것은
90일 이내 환급해줘? 그러면 나쁜 놈이지. 부족한 것을 추가 징수할 때는 30일 이내 징수하면 환급되는 것도 결정일로부터 며칠 이내 환급? 30일 이내. 오케이? 환급 세금은 다른 세금에 충당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0일 이내 환급해 준다.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환급해 준다. 추가로 납부 세금은 알리고 알린 날로부터 30일 이내 징수한다. 오케이? 뭐 이런 거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은 몇 번이 옳은 거라고요? 2번이 옳은 겁니다. 그 다음에 15번. 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거. 자, 1세대 1주택 나오네. 조정 대상 지역은 아니다. 1세대 1주택. 자, 1세대 1주택은 여기 그대로 다 있어요. 1항. 자, 15번에서 1항. 1세대 밑줄. 양도일 현재 국내 한개주택 밑줄. 한개주택, 8대 양개주택만 보유하고. 그 다음에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얘가 틀렸네. 2년 이상 그래야 되죠. 2년 이상으로 돼야 되죠. 1번이 정답이 됩니다. 틀린 것은 조정 대상 지역 아니잖아. 조정 지역 아니면 몇 년 이상만 보유하면 돼. 2년 이상 보유하면 돼. 뭐 거주기간 필요 없어. 거주기간 필요 없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아닌 지역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한개주택을 몇 년 이상 보유하면 된다? 2년 이상. 2년 이상 거주 필요 없어요. 여기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얘가 틀렸어. 2년 이상만 보유하면 된다. 조정 대상 지역은 아니다. 2년 이상만 보유하면 된다. 거주기간 2년 이상 거주 필요 없다. 2년 이상만 보유하면 된다. 그래서 1번이 틀렸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비거주자라고 돼요.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거주자에게만 적용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한 가족이 집 한 채는 필요하잖아. 그러면 비거주자는 외국인이지. 우리나라에 잠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집 한 채 꼭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누구에게만 해줘? 누구에게만? 거주자에게만 한단 말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누구에게만 해줘? 거주자에게만. 비거주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는 3항 건설 임대주택이요. 건설 임대주택은 임차일이란 말 들어있어. 임차일로부터 당해주택 판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나 됐다 이거야. 그럼 이거는 보유기간 2년 이상, 2년 이상 거주기간 이런 거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건설 임대주택 임차일로부터 5년 이상 거주했잖아. 이런 거 보유기간, 거주기간 제한 받지 아니한다. 맞아? 그 다음에 동그란 3항 지문, 4항 지문 보겠습니다. 다행히 1년 이상 거주에다 뱉죠. 거주했지. 그 다음에 근무상행편 맞네 이거. 근무상행편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네. 다른 시나 군으로 딴 데 시나 군으로 이사하죠. 요것도 보유기간, 거주기간 제한받지 아니한다. 너무 중요해 이거. 1년 이상 거주 밑줄. 그 다음에 근무상행편 등 꼭 밑줄. 또 다른 시나 군에다 밑줄.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게 돼. 그럼 보유기간, 거주기간 제한받지 아니한다. 마찬가지 동그래 5번도 그래요. 협의매수 수용되는 거. 법률에 따라 수용되고 협의매수도 보유기간, 거주기간 제한받지 아니한다. 건설 임대주택 5년 이상 거주. 보유기간, 거주기간 제한받지 않는다. 협의매수 수용되는 거. 보유기간, 거주기간 제한받지 아니한다. 1년 이상 거주했다. 취약, 근무상행편 등 다른 시군으로 이사. 보유기간, 거주기간 제한받지 않는다.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 세대 전원이 해외로 출국. 출국의 경우에는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 그러면 보유기간, 거주기간 제한받지 않는다. 몇 번만 우리가 틀린 거예요? 1번만 틀린 거네요. 1번. 자, 그 다음에 우리 문제 1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은 1세대 1주택 특례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그랬어. 에이, 쉬워 이거. 혼인이네, 혼인. 혼인으로 2주택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지? 5년 이내지? 그러면 5년 이내 둘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 2개 주택으로 안 봐. 1세대 1주택. 자, 5년 이내.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자, 60세라고 되었지? 60으로 들어가야 되죠? 60세 이상 직계존속인 부모랑 합친데, 근데 다른 한 사람은 60세 미만이어도 되죠? 다른 한 사람은 60세 미만이어도 포함돼. 가지고 2개 주택을 보유하게 됐다. 이거 60세 이상 부모랑 합치면 10년 내 그래야 돼. 10년 내. 순서 따지면 혼인의 경우는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것. 1세대 1주택. 오케이? 그 다음에
60세 이상, 60세 이상. 다른 한 사람 60세 미만이어도 포함. 오케이. 그다음에 이거 합치면 10년 이내. 10년 이내. 그러니까 5년, 60, 60, 10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될 걸 아마. 5번이 될 걸. 5번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는 하나만 더 풀고 바로 또 쉬었다가 또 나머지 할게요. 하나만 더 풀고. 다음 시간에 8개 하고 이번에 좀 하나 더 풀죠. 이것도 가로넣기니까. 1세대 1대 특례에 대한 가로넣기 숫자로 옳은 것 그랬어. 이거는 33의 기출입니다. 33의 기출이고 조금 전에 16번은 31회. 이건 33회. 조금 전 거는 31회. 자, 이거 영농 목적으로 이거 영농 목적으로 귀농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국내에 한 개씩 갖고 있다. 2개네. 그럼 1세대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해야 돼. 5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되죠. 귀농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이죠. 오케이. 5년 이내 양도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소유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개씩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가 끝나. 그럼 해소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3년 내에 일반주택 양도.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의 주택이랑 2개가 됐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몇 년? 3년. 3년 이내에 그래야 돼. 3년 이내 일반주택 양도. 그러면 1세대 1대 비과세를 해줘. 하나 더.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 5년, 그 다음에 3년 이내,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로넣기. 1주택을 보유했다. 이거 혼인했다. 혼인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5년 이내. 그러면 자, 우리는 자, 볼게요. 자, 처음에는 귀농주택을 취득해서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5자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안에, 그 다음에 혼인의 경우는 몇 년 안에? 5년 안에. 그러니까 뭐야? 몇 년 해야 돼? 5년, 3년, 5년. 정답 몇 번? 4번. 4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7번까지 풀어봤고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18번부터 25번까지 풀겠습니다.